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라. 오늘날 성공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학문 교육, 읽고 쓰고 세말 줄 아는 능력. 2. 직업 교육,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능력. 3. 금융 교육,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 우리 교육제도는 학문 교육과 직업 교육 부분에서는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교육 부분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 따위를 받고도 금융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돈을 몽땅 날린다. 나는 학교 성적이 좋지 못했다. 읽고 쓰고 세마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또한 ES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의 교육제도에서는 내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릴 때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금융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BI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ES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공황 이후의 삶. 지난 대공황은 나의 가난한 아빠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자신의 금융 동화였던 교사라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아버지는 사사분면의 이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직장을 잃었을 때, 나쁜 금융 조언을 따르다가 퇴직금을 모두 잃었을 때 아버지가 꿈에 그리던 동화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대공황은 나의 부자 아빠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BI에 걸기로 했다. 학력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아주 영리하고 민첩했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의 금융 IQ가 빛을 발했고 그의 사업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나의 가난한 아빠가 택한 길을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가 ES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학습하고 훈련한다. 하지만 금융 지식을 늘리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근건 전략을 종교처럼 신봉한다. 자신이 버는 한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고 자신의 꿈을 축소한다. 무조건 싼 것을 찾는다. 하지만 나의 부자 아빠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금융 지식을 더 튼튼하게 쌓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버드나 옥스퍼드와 같은 명문 대학들도 경영 관련 강좌를 더 강화하고 있다.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 종이 자산 거래에 대한 세미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다가오는 공황이 끝날 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게임의 선두에서 앞서 나갈 것인가? 뒤처져 허겁지겁 따라갈 것인가? 두 가지 유형의 선생.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글렉이라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사회기업가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특수학교 운영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풀면서 그에게 사업에 돈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이 호황을 맞은 것이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더 많은 학교를 사들이고 더 많은 특수교육 교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그렉은 교사이면서도 BI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기업가다. 그가 고용한 교사들은 ES에서 활동하는 피고용자들이다. 그렉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속한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자신이 성공한 것은 PhD,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한다. 그가 말하는 PhD란 Public High School Degree를 의미한다. 그가 고용하는 교사들 중에는 진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렉과 그가 고용한 교사들은 추구하는 목표에서 결정적 차이를 드러낸다. 그렉은 학교를 수십 개로 늘리고 수백 명의 교사를 고용하여 수천 명의 학습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다.
그의 꿈은 계속 경계를 넓혀 무한하게 뻗어간다. 하지만 그가 고용한 교사들의 꿈은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인가 판다는 말을 사람들은 싫어한다. 학문적, 지적 소양을 중시하던 나의 가난한 아빠에게 무엇을 판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생각이었다. 그는 외판원을 인간 쓰레기 취급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파는 것이야말로 기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에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사회적 기업과 그렉과 그가 고용한 교사들 사이의 차이는 판다라는 말에 대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자신의 믿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렉이 교육을 팔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다. 또한 더 많은 교육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학교를 사들일 수 있고 이로써 더 많은 교사를 교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렉은 교사인 아내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며 다른 교사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교사들과 다르다. 그들 부부는 사사분변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교사들은 왼쪽에 있다. 그렉은 또한 학교를 더 많이 소유할수록 캘리포니아에 더 많은 티켓을 팔 수 있다. 그가 교용한 교사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다. 그들이 팔 수 있는 티켓은 겨우 한 장, 즉 자기 자신밖에 없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많은 티켓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이라고 하는 단 한 장의 티켓을 파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영화 산업에서 가장 많은 티켓을 팔 수 있는 스타가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음악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파생 상품, 가로 열고 CD, 티켓, 다운로드 등 가로 닫고를 팔 수 있는 음악가가 가장 많은 돈을 번다. 스포츠에서도 슈퍼볼이나 윈블던을 주최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번다. 그들은 엄청난 티켓뿐만 아니라 중계권도 팔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팔 수 있는 티켓, 가로 열고 자신이 만든 파생 상품, 가로 닫고시 없으면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한다. 나는 책, 게임,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 상품을 통해 수백만 장의 티켓을 판다. 나는 팔 수 있는 티켓이 많기 때문에 금융 위기 속에서도 줄곧 번창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다. 1974년 해병대를 제대한 나는 가난한 아빠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ES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스탠더드 오일 유조선으로 돌아가거나 항공사 파일럿이 되지도 않았다. 나의 꿈은 ES가 아니라 BI에 있었다. 나는 직업적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또한 내가 번 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나는 부자 아빠의 발자국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BI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먼저 파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의 조언에 따라 나는 제록스에 입사해 판매 사원으로 훈련을 받기로 했다. 판매 훈련은 비행기 조종 훈련만큼이나 어려웠다. 나는 타고난 판매 사원이 아니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다. 문 앞에서 노크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돌아선 적이 숱하게 많았다. IBM 복사기 판매 사원과 경쟁하다 매번 스모를 당하고 해고될 뻔하기도 했다. 그렇게 2년을 고생한 끝에 판매 기술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었고 자신감도 붙었다. 판매하는 일에서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희열도 경험했다. 그 결과 입사한 지 3년 만에 제록스 호놀룰루 지점에서 최고 판매 실적 5위권 안에 들었다. 나의 수입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넘치는 돈도 좋았지만 판매 기술을 제대로 배웠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 1978년 나는 제록스를 그만두고 1979년부터 스포츠용 나일론 지갑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나일론에 벨크로를 붙여 만든 이 제품은 1982년 개국한 MTV에서 듀란듀란, 폴리스, 벤 헤일런과 같은 록밴드들이 들고 나와 유행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1993년 내가 쓴 책
1994년 내가 쓴 첫 책,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거든 학교에 가지 마라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999년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00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다음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여 개 나라에서 팔려나갔다. 1970년대 제록스에서 판매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성공의 비밀은 판매에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 없거나 파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불행한 사람들도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팔 것을 찾아야 하고 더 잘 파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배우기 힘들다면 믿을 만한 판매 훈련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어느 사업 분면에 있건 판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훌륭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은 가장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가장 잘 파는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다.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팔지 못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 자체가 망하게 될 뿐이다. 진정으로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할애하여 판매 기술을 배우라. 몇 년이 걸리더라도 몸에 밴 판매 기술, 특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02년 토론토 주식 거래시장에 내가 세운 회사를 최초로 상장했다. 이 회사는 중국에 위치한 광산 벤처 기업이었다. 사업체를 만들어 그것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 즉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업가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나는 속으로 부자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나에게 파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곧 주주들에게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돈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다. 내가 주식을 팔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살까? 돈의 세계에서 부자는 팔고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산다. 판매자는 BI에 있고 구매자는 ES에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국은 팔고 미국은 산다. 미국은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들이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마치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꺼내듯이 대출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들인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미국인들은 무조건 소비자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늘 적자를 면치 못한다. 또한 미국의 부채는 수조 달러로 치솟고 세금은 계속 높아진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가 되었다. 미국은 사들이기만 할 뿐 파는 능력을 잃었다. 결국 수많은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익이 떨어질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은 광고 예산부터 삭감한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광고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많이 팔리기만 하면 기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광고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빠져나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판매 기술을 배워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 고민하라. 명심하라. 무엇을 살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팔까 고민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파는 것을 싫어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들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아야 한다. 버는 한도 안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버는 한도 안에서 살 궁리를 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수입을 늘리고 꿈을 향해 전진하라.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다면 버는 한도 안에서 살 필요가 없다. 직업 안정성에 목매달 필요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 필요도 없다.